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준표의 입 무엇을 노리나? 자, 이게 중요하기, 이게 6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5번째를 좀 얘기해 볼게요. 자, 홍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사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가 빠진 이 사면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첫 번째 사면이고, 홍준표는 지금 대구시장이야.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건 명확하게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내부 총질이거든. 내부 총질이야. 그런데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 무슨 이명박 충신도 아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붙잡아갈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홍준표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당을 이미 탈당한 분이기 때문에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준표가 지금 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경수까지도 왜 사면하지 않았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 홍준표야말로 후한 흑심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거예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서 딴지를 걸다가 막판에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막판에 지지하는 그 연기를 했던 게 바로 홍준표야. 지금 갑자기 대구시장인데 중앙정치에 완전히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를 하는 배경이 뭐냐 이거야. 네?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윤창중이가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가는데 권력이 있고 이윤이 있다. 이게 홍준표 정치의 기본 철학이다. 왜 그럴까? 명색이 대통령인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야. 홍준표도 알아.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른바 개찌를 부르냐? 자,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홍준표는 상상하고도 남을 인물인 거야.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선 후보 자리를 뺏긴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교체 선수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론을 상대로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앙정치에 자꾸 개입하는 거야. 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이걸 윤창중은 알아. 아, 홍준표가 윤석열 정권이 이게 무너질 것에 이러다가 10%도 돼가지고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미 자락을 깔아놓고 그러려면 내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내가 조지자.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야 지금. 심지어는 말이지 김경수 사면까지 요구하는 거야. 그 배경이 뭐냐? 좌파를 향해서 추파를 던지는 거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난 대선 때 뭐라고 그랬어요?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했냐고. 당신이 윤석열 일가를 도륙했다고 했잖아. 무리하게 수사했다. 그러다 역풍이 불어오니까 후퇴한 인물이잖아. 지금 홍준표가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인물이 누구냐? 그게 홍준표입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안철수예요. 네? 홍준표와 안철수는 완전히 비슷한 인간형이에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알면 정치가 보인다. 두 사람은 케미가 이해할 수 없는데 잘 맞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지. 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충고합니다. 홍준표,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둘이 연합해가지고 몰아세울 시나리오, 이걸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네, 정말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9시 40분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박근혜 신당이라는 과감한 발상. 여러분 들어오셨으니까 이 내용까지도 잘 좀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칼럼의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신당이라는 과감한 발상. 자, 어떻게 앞으로 전국을 봐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지지율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L자형 하락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20%만 유지해도 그건 다행스럽다. 첫째. 두 번째,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내세웠는데 당내 수습이 전혀 되지 않고 이른바 그 당내 갈등을 전혀 조정하고 정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그런 틈을 비집고서 유승민,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다시 장악하거나 아니면 유승민,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 눈으로 볼 때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난국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난 틀림없이 바랬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좌절이 됐다고 해서 물러설 인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종인 씨가 유승민과 손잡는 시나리오. 김종인이가 유승민, 이준석과 손잡는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야. 유승민이가 작년에 대선 캠프를 차렸을 때 여의도에 말이죠. 국회 바로 앞에 금산 빌딩에 그때 축사하러 갔던 인물이 김종인입니다. 만약에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이가 손을 잡고 당권을 다시 장악하는 상황, 아니면은 신당을 차리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무너지거나 좌초되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이 나와야 된다는 그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거다 이거야.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난국이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이 촛불 좌파 세력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호재를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은 단 1%도 없다.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이재명이가 전당대회에서 당당히 당대표가 된다면 소위 말 자신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걸고 100% 초강경 투쟁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작해서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진 그 끔찍했던 보수우파의 괴멸시대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야. 네? 누가 이걸 막냐, 누가? 누가 이걸 막느냐? 어떤 세력이 이걸 막을 수 있냐, 이거야. 따라서 보수우파는 국민의 힘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힘을 흡수 통합할 수 있는 보수우파 진치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단순히 지지율 20%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엄청난 상황을 몰고 오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국민의 힘을 대신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정당, 아니면 국민의 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을 이룰 수 있는 그 대동단결 진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구심점은 누가 되냐 이거. 구심점. 그 구심점이 누구야?
그게 홍준표야? 그게 주호영이야? 그게 안철수야? 누구냐 이거야? 그게 무슨 김기현이야? 그 구심점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 보수 우파 정치 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워두고 있는 5년 6년간 비워두고 있는 이 정치적 공간을 지금 채워줄 인물이 지금 누구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첫 번째가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다시 불이 붙고 재현이 되고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겹칠 때 이를 수습할 국가적 보수 우파 지도자, 국가적 지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능가할 인물이 과연 누가 있느냐?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거야. 결국 뭐냐?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야. 네. 지금 한간에는 박근혜는 죽었다. 영향력이 과거만큼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에 없는 듯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흘러간 물처럼 보이는 한해 착시에 불과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포효를 하게 된다면 몇 마디로 상황을 나는 정리한다고 봐요. 네? 침묵을 깨고 포효한다면 이 엄청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총체적 난국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몇 마디로 나는 상황 정리를 하고도 남을 인물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이른바 박근혜 신당이 될 수도 있고, 뒤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보수 우파 신당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신당이라든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보수 우파 신당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른바 유승민과 이준석과 김종인의 신당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들한테 이른바 보수 우파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엄청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야.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박근혜 신당이 나와야 된다. 박근혜 신당이라고 하는 과감한 발상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자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현재의 정국 흐름을 나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빅피처를 나는 그리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는다? 그건 근본적으로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탄핵의 진실 규명 없이 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다? 그것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용납하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진실 규명.
진실 규명 아니야. 그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과는 필수야. 그 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보수우파 신당, 보수우파 박근혜 신당이 출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2024년 4월 총선이 되는 거지. 그런 만약에 정치적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한 모든 약속을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쳤거나 아니면 기만극을 벌인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확신에 저는 변함이 없어요. 결국 박근혜 신당은 오고야 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번 8.15를 계기로 엄청난 난국에 봉착할 것이라고 하는 제 예측이 적중했지요. 자, 그렇다면 바로 박근혜 신당은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확신도 적중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신당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바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신당에 찬성한다 그러면 1번, 박근혜 신당에 반대한다 2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박근혜 신당에 찬성한다 1번, 반대한다 2번 눌러주시고 나가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2번도 있고. 예. 박근혜 신당에 찬성한다 1번, 반대한다 2번. 자, 가감없이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2번도 있습니다. 2번. 예. 자, 바로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만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푹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인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